그야말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막판이 아주 묘한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한덕수, 이낙연,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뒤흔든 거물급 인사들이 일제히 이재명 견제 전선에 합류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 각자 다른 시점이었지만 모두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보수 중도 원로들의 마지막 결단일까요? 자, 이제 이른바 깜깜이 기간입니다. 여론조사는 멈췄고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대연합의 메시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5년 대선 그 마지막 일주일 정치권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한 전직 대통령 총리급 대연합,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지지 선언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하고 의미심장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와의 1시간 회동에서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이겨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언론 무대는 간단히 지나갔지만 정치적 상징성과 무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후 27일에는 박정희 생가를 참배하며 김문수 후보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을 뵈러 왔다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정통성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간접 이전한 것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공개 행보는 여전히 지지층 결집력이 강한 TK 지역에서의 어떤 정점을 찍지 못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할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TK 지역은 보수 정치의 심장부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 투표율과 여론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7일 여의도에서 김 후보를 직접 만났지요. 그리고 남긴 말, 이재명 후보가 되면 통치가 되지만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경영한다. 자, 이건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통치형, 김문수를 경영형으로 대비시킨 것은 경제 행정 능력, 안정성, 도덕성 모든 면에서 차별을 선언한 셈입니다. 또한 이낙연 전 총리의 합류는 보수파 진영뿐 아니라 중도층과 호남 그리고 탈민주당 세력까지도 크게 자극했습니다. 저제 이낙연 전 총리는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 총리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물 독재국가는 단순히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넘어선 법치와 상식이 무너지고 권력이 사법부와 언론, 심지어 선거제도까지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민주당 중심의 일당 독점 체제가 공고히 되고 반대파에 대한 사법 처리와 언론 통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하되 그 실질은 독재로 굳어지는 체제가 형성될 위험성을 경고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탈당파의 연대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선택이라는 논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단일화 짓고 침묵하던 한 전 총리가 오늘 드디어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간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법이 내 편이 아니면 고치고 판사가 내 편이 아니면 바꾼다. 그런 사람이 정치보복은 없다고 해봤자 공허하다. 이 발언 현 정권의 본질을 이재명의 민주당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표현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 이후 보다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일화 직후부터 김문수 후보의 공개 유세에 동행하거나 어떤 영상 메시지, 지역 소래 등의 방식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더라면 이번 대선의 구도가 훨씬 더 빨리 정리되고 중도 부동층의 결집 효과도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투표일을 전후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층에게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어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한덕수, 이낙연까지 사실상 반 이재명 대연합이 어느 정도 완성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일까요? 선거 때면 등장하는 지지 선언의 일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권력 장악, 즉 독재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 위기 의식이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이 김문수로 모였을까요? 첫째,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법인카드, 형수욕설, 아등말말, 아들 막말, 수많은 의혹과 구설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될 경우 사법, 행정, 입법의 3권 전부가 민주당 체제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 이건 단순히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둘째, 괴물 독재 국가라는 이낙연 전 총리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명 후보 당선은 단지 좌파 정권의 정권 탈환이 아니라 그 체제를 완전히 굳히는 분기점이 된다는 어떤 공포감이 깔려 있습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탄핵난발, 그리고 대법원 무력화 시도 등으로 이미 제도적 견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셋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경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노선이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재명 정권의 등장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빨간불이 켜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나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저자세 외교를 고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문제 대응, 자유진영과의 연대 등 핵심 외교안보 사안에서의 입장 변화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전략적 입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됩니다.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면서 이제는 실질적 여론 추이를 알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언론 보도와 정치 거물들의 움직임을 통해 마지막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도 보수층의 최종 선택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스러웠던 보수우파 진영이 박근혜, 이명박의 동시 지지 선언을 계기로 집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덕수, 이낙연 같은 중도 기성 정치인들도 김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반 이재명 대연합이라는 그림이 유권자들에게 보다 뚜렷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두고 공도동망, 즉 함께 망하는 연대라고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의 대연합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위험하다. 김문수는 그 대안이다. 이건 단순한 지지 선언을 넘어선 정치적 결단의 연쇄라고 봐야 합니다. 이 나라의 법치, 안보, 경제, 도덕성까지 흔들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방어선은 여러분들, 유권자들의 한 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이겨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김문수는 경영할 사람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말했습니다. 법을 바꾸고 판사를 갈아치우는 정치는 위험하다. 이낙연 전 총리는 말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한 선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탈당을 결심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6월 3일 투표함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저지하지 못하면 단순한 정권 교체 실패가 아니라 헌정 체제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